그런 작업, 메이크 파일 이렇게 만들어 보신 작업 계속 하시면은 나중에 진짜 편하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로. 아, 지금 방송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주는 이제 타이머 카운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했던 과정이, 음, 했던 과정이 이제 GPIO, 그쵸? GPIO와 인터럽트 두 부분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타이머를 관련돼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타이머는 한 2주차 정도로 해서 이제 할 거예요. 내용이 워낙 많아요. 뭐, 그 데이터 시트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실제 이렇게 컴파일을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부분 하다가 끝날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좀 많은 부분은 다룰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레지스터, 그 다음에 기능들을 한번 다 다룬 다음에 그 다음 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동작 알고리즘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는 과정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 뭐 알고리즘 능력은 솔직히 프로그램 능력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알고리즘 잘 짜면 익숙한 프로그램 언어로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단시간에 뚝뚝 나와가지고 이렇게 짜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알고리즘 짜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은 나중에 진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때 많이 큰 도움이 될 거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펌단에서 하는 그 실력이라고 하나요? 아니 경험? 그런 경험의 근본은 이제 알고리즘 짜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앞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를 잘 못해, 이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알고리즘 짜는 부분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동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이런 동작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내용을 받을 거예요. 한 번씩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그 받은 거를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보드 기준으로 한번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어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기능 내용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드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지금 아직 학생이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할 거니까 우선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만약에 녹화 방송 이렇게 들으신 분 포함해가지고 학생들 포함해서 직장인들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이 익숙해진 다음에 다 같이 이제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실제 어떤 동작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 우선 타이머 카운터라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이 써요. 그쵸? 이제 필수적인 항목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타이머 카운터라는 거는 단 한 개라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고, 안 해보신 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만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이머 카운터 내용이요.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타이머 부분이 이제
타이머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트별로 있어요. 뭐 타이머 1과 타이머 8 같은 부분은 라인이 묶여있고, 그 다음에 2,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부분이 다 이제 뭐랄까 공통된 부분도 많은데 약간의 차이점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다 안 써봤어요. 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쓰는 것만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누군가가 어떤 특수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주요적으로 타이머 카운터를 하는 그 내용은 이제 타이머 카운터를 가지고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태스크 기능, 그쵸? 태스크 기능 하나랑 그 다음에 딜레이 함수, 그쵸? 딜레이 줄 때, 그 다음에 디버그예요. 그렇죠. 디버그 과정으로 이렇게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은 목적으로 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PWM 파형을 줘가지고 뭐 1상이든지 3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제어를 하는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PWM은 별도의 과정으로 뺄 거고, 우선은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타이머 카운터라는 기능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시트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쵸? 매뉴얼을 보면은, 매뉴얼 보기 전에 핀맵을 보겠습니다. 핀맵. 아니, 핀맵이란다. 그 블락 다이어그램. 저희가 사용하는 패키지의 타이머 카운터는 총 3개가 있네요. 그쵸? 타이머 1 카운터,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쵸? 세 가지 타이머 카운터가 있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타이머 1에 대한 모듈에 대한 게 채널이 한 4개의 채널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 모드를 할 수 있고, 뭐 기타 모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뭐 채널 모드만 되게끔 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 이제 코텍스 M3 이제 STM32 저희가 사용하는 ST 이제 칩에서는 이렇게 이제 클락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락에다가 이제 이네이블을 시켜서 클락을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타이머 1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클락을 넣어주게 되면은 메인 들어오는 클락은 72메가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최대 그 메가 헤르츠가. 타이머 2랑 3는 클락에 대한 채널이 달라요, 조금. 그래서 경로가 이제 APB1이라는 경로인데 이 경로에 들어오는 최대 클락은 36메가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핀맵을 보시면은 이제는 이런 과정을 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벌써 이제 강의 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그쵸? 이번에 하면 4주차 강의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꼭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보실 때 한번 되새겨 보시는 걸로 해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보시면 타이머 1에 대한 채널, 그 다음에 뭐 ETR이라는 부분이 있고 메모가 돼 있죠.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머 2 채널, 1 채널, 2 채널, 그 다음에 3 채널, 4 채널 이렇게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패키지가 핀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36 핀맵이냐 아니면 48 핀맵이냐 64 핀맵에 따라서 타이머라는 그 외부 출력 포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면은 어, 타이머 1 부분 여기 있죠, 그쵸? 타이머 1 부분 여기 있고, 그러면 타이머 3가 없죠, 지금 현재 아직 보이지 않는 게. 리맵 되어 있을 때 이 부분 할 수 있고, 여기 있네요, 그쵸? 이 부분에 있는데 타이머 3가 안 보이네요. 타이머 이것도 1, 이것도 1.
원, 타이머 3 이 부분에 있네요. 그쵸? 총 3개의 타이머가 외부 출력으로 타이머의 기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총 어떻게 보면은 모듈은 3개인데 3, 4, 10에서 12개 입력 또는 출력 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PWM 파형을 12개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입력 인풋 캡처 모드도 12개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입력 인풋 캡처 모드를 지원해주는 포트가 있고 안 해주는 포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데이터 시트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타이머 카운터라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메모리 맵, 이거 한번 잘 보시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타이머 1에 대한 메모리 맵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러면 타이머 2도 따로 있겠죠. 2, 3가 이렇게 따로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되새기면서 여기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시트를 대충 볼게요. 타이머 카운트,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타이머 카운트는 총 16비트입니다. 16비트. 16비트고, 잠시만요. 끄고 왔어? 안 껐지? 총 16비트 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비트 타이머 프로세서를 쓸 때도 16비트 타이머 지원이라는 게 있었듯이, 여기는 이제 무조건 16비트입니다. 타이머의 기능이 16비트까지 되고, 그만큼 정교하게 타이머 카운터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정교하게 내가 세밀한 어떤 시간에 관련된 거를 쪼갤 수 있는 거고, 그게 좋은 점이죠. 실제로 타이머 카운터가 왜 8비트와 16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대표적인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초를 만들 때 정확한 1초냐, 아니면 조금 오차가 있는 1초냐, 아니면은 1초는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데 뭐 1.5초, 뭐 1.2초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오히려 이제 시간의 어떤 쪼개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더 조금 잘게 쪼갤 수 있으면 해당되는 오차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려울 부분이 아니죠.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설명드렸고, 타이머 카운터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초기화시킬 때 어떤 레지스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그쵸? 자, 프리스케일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로드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복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한 레지스터를 관련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보고, 이런 부분은 다 읽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 보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말을 할 거예요. 이거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게 있다. 이게 뭐 초기화되거나 셋되거나 그런다. 그럼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겠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쵸? 그리고 타임 XCR1이라는 레지스터 안에 이런 비트에 대한 해당 기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한다는 기능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강의가 한 달이 돼도 안 끝나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질문 꼭 남겨주시고, 저는 이런 글 내용 위주보다는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스케일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프리스케일이라는 거는 이제 분주비예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타이머 1과 8이라는 건 뭐 패키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레퍼런스 패키지에는 이제 타이머 8은 없죠. 그쵸? 근데 이제 패키지가 커지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8이 있는데, 타이머 1과 8은 공통된 기능과 어 공통된 기능이라는 거죠. 그쵸? 다르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타이밍도인데, 타이밍도에서
음, 블락 다이어그램이랑 그 다음에 타이밍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시면은 이 부분을요,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으시다면 솔직히 이런 MCU 부분을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좀 해석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타이밍도, 그 다음 블락 다이어그램. 어떻게 보면 실제 저같이 이제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은, 경력자들은 글은 나중에 읽어요. 실제로. 이런 그림이나 타이밍도나 블락 다이어그램을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뭐지? 하면 그걸 찾아서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합니다. 어, 우선 설명을 드리면, CKPSC라는 어떤 클락이 있어요. 그쵸?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실제로 만약 그게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아니면 내용이 좀 부실하다 싶으면 한번 어디 부분에 보강이 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 드린 거니까, 어, 내가 그냥 PSC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다 강의를 듣고 나서.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은 제가 이건 뭡니다. 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개발하는 입장에서 타이밍도를 해석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막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찾아보겠죠? 그런 찾아가는 과정도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질문 사항에서 꼭 마지막에 한번 해주시고. 자, PSC라는 어떤 클락이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그쵸? 저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띄고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CL이라는 어떤 명칭적인 어떤 게 있네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로우에서, 그쵸? 하이로 상승 엣지가 떴어요. 그쵸? 그 다음에 쭉 하이가 됐다가 그리고 끊겼네요. 그림이. 그쵸? 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타이머 클락이에요. 그쵸? CKCNT라는 말이 있네요. 그쵸? 근데 봤더니, 어, 어떤 부분은 계속 로우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클락이 계속 뛰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뭐 F7, F8, F9, FA, BC, 그 다음에 0,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이제 보이죠? 이거는 이제 버스 형식이죠. 그쵸? 카운터 레지스터가 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16비트니까 16비트의 형식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버스 형식. 그쵸?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UEV. 아까 위에 나온 그 내용이네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로우였다가, 어? 이 부분에서 하이가 돼요. 그쵸? 그래서 다시 로우가 되고, 프리스케일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0이었다가, 어, 이 카운터 안에 어떤 새로운 값이 쓰여지면은 이 지점에서 1로 바뀐대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프리스케일 버퍼라는 게 있는데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거고, 프리스케일 카운터도 0이었다가 1로 바뀌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타이밍 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나눠주는 건데, 아마도 제일 위에 있는 클락이다 보니까 이게는 실제로 타이머에 들어오는 실제 클락일 거예요. 그쵸? 내가 이 클락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메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PLL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인 시스템 템에서 들어오는 실제 클락, 그러니까 총 아까쯤에 뭐 타이머 1 같은 경우는 72MHz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리스케일이라는 어떤 분주비가 있어요. 나누는 거죠. 그쵸? 72MHz를 내가 1MHz로 뿌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피클락, 그러니까 내가 수정으로
이제 만들어낸 두 번째 클락, PCLK라는 개념에서의 PS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약자가 뭔지 아시면은 당연히 프리스케일 카운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약자죠. 프리스케일 카운터. 그러니까 뭐냐면 메인 클락이라는 72메가가 내가 어떤 프리스케일로 분주비를 나눠서 이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그에 맞춰진 실제 타이머에 들어가는 메인 클락이 되는 프리스케일 카운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자를 아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PSG 하면 프리스케일 카운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약자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PSC가 뭐지? 라고 하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웃긴 게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만약에 PS 이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특히 검색을 할게요. 자, 보이세요? 나옵니까? 저도 처음 해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그쵸?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구글링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냥 써볼게요. 이게 뭐의 약자지? HTML8에 대한 설명은 좀 나오네요. 그쵸? 구글링 하니까 대충 우리가 쓰는 보드와 비슷해. 근데 뭐 CLK가 뭐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우 중국문이에요. 그쵸? 패스 뭐 타이머 기초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쵸? 뭐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플러스 1한 결과를 뭐 나누면은 그 값이 공급 클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즉각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죠? 지금 이 내용.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되신다. 안 되시면 안 되신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조금 이해돼요. 음,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PSC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15에서 0까지 있다는데, 그럼 16비트인데, 이 아이는 값을 플러스 1한 결과값을 PC의 클럭에 나누면 그 값이 CNT에 공급되는 클럭이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해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CK, CNT라는 값이 결국 공급되는 클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클럭이 또 생기네요. 그쵸? 클럭이 또 생기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공급 클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또 공급 클럭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 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저 부분은 설명되는 부분이 없을까? 데이터 시트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내려가네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글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검색해서 윗부분에 있었어요. 그쵸? 뭔가 있었어요. 없네. 어, 여기 있나? 여기도 다 똑같네요. 그쵸? 여기도 똑같고. 여기 뭐 글박다리 하나 있네요. 그쵸? 어우, 자, 생각해보세요.
한번 찾아봤더니 외부 어쩌고저쩌고 클락 해가지고 이 레지스터가 뭐 010에서 먹스가 하나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게 돼가지고 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 못해요. 지금 당장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아 이거 대충 이렇게 하겠구나는 알겠는데 내가 진짜 써보는 입장에서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타이머 카운터를 써야 되는데 대충 이해하면 쓸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못 쓰죠. 따로 설명이 없네요. 그쵸? 따로 설명이 없어요. 어, 그래서 레지스터 부분을 봤더니 약자는 비슷해요. 그쵸? 약자는 비슷하고 이게 프리스케일 밸류 값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보통 프리스케일이 뭐지? 라고 하면 이것도 검색해보는데 그 분주기 나누는 거예요. 내가 10메가라는 클락 메인 클락을 1메가로 만들고 싶으면 나누기 10을 해야겠죠. 그쵸? 나누기 10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뭐 2메가를 하고 싶으면은 나누기 5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시트라는 거는 실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용 설명서에서 프리스케일 값이라는 거를 실제로 설명 이렇게 해놨네요. 자, 카운터 클럭이 자, 그러니까 CK, CNT라는 값은 뭐와 같다? 실제 여기 값에다가 여기 있는 값을 나눈 값과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내용이 뭐겠어요? 자, 볼게요. 아까치 위에 봤던 CK PSC라는 값은 PSC라는 어떤 레지스터에 나눠진 값이 결국 CNT 값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뭐냐면 CK PSC라는 거는 실제 타이머 카운터로 들어오는 메인 클락이라는 거죠. 메인 클락. 그쵸? 메인 클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명칭이 이거는 이제 좀 노하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자, CKPSC라는 값 자체가 우리가 그냥 해석만 하면 자, 이거 프리스케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럼 프리스케일 카운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프리스케일 카운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CK 값에다가 프리스케일을 나눠진 값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프리스케일에 나눠질 값이라고 그러니까 나눠진 값이냐 나눠질 값이냐라고 판단하는데 참 에러가 많아요. 그쵸? 에러가 많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쵸? 너무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봤더니 아 결국은 이거는 네 이거 봤더니 프리스케일 값을 나눠지는 값을 이거를 나누는 게 CNT 값이라고 어쨌든 설명이 돼 있네요. 결국은 우리가 검색한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쵸? 이 사람은 데이터 시트 값을 그러니까 번역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왜 데이터 시트를 계속 보라고 강조하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한글로 된 어떤 사람이 설명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진짜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설명해 놓은 게 맞다고 100%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이라고 하면은 대충 이게 맞겠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남이 써놓은 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러스 1값 하래요. 왜 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다고 써놓기만 하니까. 그럼 왜 플러스 1값이 되지? 라고 궁금해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CLK 값이 왜 나누면은 CNT 값이 되는 거지? 아까처럼 똑같은 오류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시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인정하겠죠. 아 프리스케일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CKPSC라는 그 클락이라는 거는 이 값에 나눠질 값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1이라는 걸 왜 하냐라고 보면은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1을 하는 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것 때문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보면은 왜 1값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시트를 읽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내용은 알겠어요. 그쵸? 내용은 알겠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릴게요.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내용이 많죠. 그쵸? 올려도 끝이 없어요. 어디야? 어, 블락 다이어그램 하나가 있고 제가 저걸 아까 못 봤네요. 그쵸? 못 보고 넘어갔네요. 우선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값은 실제로 프리스케일에 들어가는 값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 블락 다이어그램 보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 부분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어, 그냥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찾으면은 혹시 그 부분 찾으시면은 그냥 그거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메인 클락에서 들어오는 값을 1차적으로 디비전 해주는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0 디비전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1이죠. 디비전 값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클락 자체를 나눌 것인가 안 나눌 것인가. 뭐 이게 1이 있고, 뭐 2가 있고, 뭐 3이 있고, 4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레이터 설정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진 값이 이제 그 다음 프리스케일로 나눠진 값이다라는 말을 의미해가지고 실제 이게 이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한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건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고 우선은 어쨌든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떤 거에 대해 나눠진 값이 그 다음 프리스케일에 나눠진 값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EN이라는 거는 이네이블입니다. 실제로 타이밍들을 보면은 보세요. 자, 밑에 CN 카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운터가 이 CN이 하이라는 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건 이네이블 신호예요. 카운터 이네이블이에요. 이네이블을 해야 하면은 해당 빛이 셋이 되면서 이 그 다음 이제 PSC라는 클락의 어떤 그 엣지를 받으면서 카운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운터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카운터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카운터 레지스터 안에 올라가다가 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0으로 초기화돼요. 그쵸? 그럼 0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내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에요. 그쵸?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어떤 해당 비트가 하이로 되는 순간 0으로 초기화되고 다시 스스로 0로우로 떨어지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스스로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몰라요. 그쵸? 그것까지 예측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상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카운터 레지스터는 뭐 자동으로 되겠죠. 카운터가 우리가 일일이 셀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게 실제로 강제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동 강제적으로 세팅 또는 리셋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클리어가 되는지 아니면 셋되는지에 대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비트라는 게 해당 비트가 세트되면은 카운터 레지스터가 초기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프리스케일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해당 값이 0이다가 1이 되면은 변화되는 시점을 보면은 자 PSC 아까쯤에 잠깐 본 부분이죠. 그러니까 프리스케일 카운터 레지스터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0에서 그러니까 15비트 범위 내에서 0부터예요.
네, 0부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을 써주면은 초기화는 된대요. 즉각적으로. 그쵸? 왜냐면은 뭐 특정 부분이 없어요. 특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도 초기화 됐다는 그 어떤 타이밍도가 맞지 않죠. 위 부분이랑 어느 부분이랑도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 타이밍도를 보실 때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타이밍도라는 건 누군가가 보고 해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상상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얘랑 어떤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할 때 맞춰지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맞춰지는 데가 없는데 그럼 이게 위에 부분이 어디 연관돼 있지 굳이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별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데이터 시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게 한 요 정도 구간이 아니라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네요. 아프리카 방송은. 그러니까 잠깐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판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요 부분에서 1, 0으로 바꿔라는 시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맞추려고 이 부분을 여기가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일까 굳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충 맞춰보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냥 별개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변화되는 시점은 해당 레지스터가 어떤 특정 값이 쓰여지면 바로 변한다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화살표 표시대로. 근데 프리스케일 버퍼라는 게 있고 프리스케일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버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퍼 실제적으로 버퍼라는 값이 이벤트라는 값이 세트되는 동시에 초기화가 되네요. 그럼 순서를 알겠죠? 순서.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실제 타이머 X라는 PSR CC 라이트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입력을 하면 그냥 저장은 돼요. 하면 저장됐다가 자 초기 UEV라는 어떤 이벤트가 변화가 생기면은 프리스케일 버퍼에 값이 쓰여지네요. 쓰여짐. 그쵸? 그리고 프리스케일 카운터가 0, 1, 0, 1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럼 프리스케일 버퍼는 뭐고 프리스케일 카운터는 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이밍들을 보세요. 자, 프리스케일 카운터라는 게 우리가 1로 세트하는 순간에 0과 1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점선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윗부분에. 그럼 그 부분을 봤더니 0, 1 되면서 0이고요. 0, 1 되면서 1이고요. 그쵸? 1이고 0, 1 되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겠어요? 프리스케일 카운터라는 건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요 클락, 그쵸? 요 클락에서 나오는 이 카운터 값만큼 나오는, 그러니까 나눠진 값이라기보다는 카운터된 값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쉽게 말을 하면은, 이 CNT 값은 실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CNT 값.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스케일 카운터를 값을 쓰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입장에서 진짜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카운터 CNT 값이 되는 거고 얘는 이 값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리스케일이라는 어떤 나눔이라는 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프리스케일 버퍼 카운트에다가 값을 100을 썼어요. 그렇죠. 분주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주기 역할이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우리는 얘를 가지고 또 분주를 할 거예요. 펌웨어 입장에서. 그쵸? 근데 하드웨어 입장으로 얘가 또 분주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요. 그쵸? 그러니까 분주비라는 게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웨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거를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하드웨어 단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할 레지스터 설정을 할 때 부분은 내가 이 CNT 하나의 값을 분해능 할 때, 그쵸? 하드웨어 분주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죠. AVI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만 있던 게 두 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왜 두 개가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블락 다이어그램만 봤을 때, 아, 프리스케일이라는 값은 자체적으로 카운팅 분주를 해주는 어떤 특정 값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 CNT 값은 뭘 의미하지? 라고 이제 의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라고 했더니 앞에 아래 부분에 이제 또 비슷한 그림으로 또 하나 설명을 해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자, 프리스케일 버퍼값 0에서 3을 했더니 카운트가 0, 1, 2, 3이 돼요. 그쵸? 그럼 4개의 분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스케일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했잖아요. 이 값에다가 그 레지스터 값에다 1이라고 하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총 4번의 분주가 되는 게 하나의 카운터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럼 아랫부분은 또 볼게요. 어카운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어카운트 모드? 어카운트 모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뭐 AR나 레지스터를 설정을 하면 오토 자동으로 리로드 값을 할 수 있다. 리로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값을 재설정한다는 거겠죠. 그쵸? 자동적으로.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지? 궁금하면은 ARR 레지스터 요거를 그냥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궁금하면 찾아가 보세요. 이게 어느 부분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레지스터를 보는 겁니다. 저게 뭐 도대체 뭔 레지스터야?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뭐 PWM도 나오네요. 이건 뭐 다음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이 부분이겠죠? 아니네. 여기 있네요. 그쵸? 이 레지스터인데 이 값도 스프레스케일 값이래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은 로드 된대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로드가 된대요. 이 부분 여기 여기를 보래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건데 AR라 오토 레지스터 그게 뭐겠어요? 대충 봐도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가 다 카운터 돼서 뭐 이벤트가 터지든 아니면 다시 0부터 초기화를 시키는 그 값에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걸 잘라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판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이런 거죠. 타이머 카운터가 이게 CNT면 얘 나는 10까지 CNT 값을 10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CNT 값을 10으로 해놓으면은 CNT 값이 10이 아니죠? 아까 ARR이었죠, 그쵸? 자, ARR이라는 값을 내가 10으로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이 CNT 값이 이제 10이 되면은 0으로 다시 초기화 되겠죠? CNT 값은. 그쵸? 그런 때 이 0으로 초기화는 된 시점에 ARR을 값을 만약 이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 이거 9로 바꿨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9가 여기서 다시 적용돼서 실제로 여기서는 9까지 카운터를 한다는 거겠죠. 카운터 개념이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죠.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쯤에 봤던 부분을 한번 더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되는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쵸? 이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내려가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PSC라는 카운터 값에다 이네이블이 들어가서 카운터가 넘어가고 있어요. 카운터 레지스터는 한 칸에 계속해서 넘어가네요. 그럼 뭐겠어요? 프리스케일 값은 0이겠죠.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프리스케일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클락 디비전 해가지고 36이라는 값에서 카운터 오버플로우라는 게 생겨요. 오버플로우 개념이 뭐예요? 캐리 비트가 이제 캐리 값이 생길 때 이제 오버플로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버플로우라는 값 캐리 이거 이해 못하시면 검색하시면 다 바로 나옵니다. 캐리 비트. 그러니까 또 설명해드려야 되네. 예를 들어서 2비트예요. 그러면 0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진수 값으로 4를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4가 되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 2비트는 100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2비트인데 세 번째 비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캐리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리 비트가 생기는 걸 체크하는 게 오버플로우예요. 이해 되셨죠? 이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버플로우가 생기면은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초기화가 되고 이 이벤트 값도 같이 또 터지네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업데이트 이벤트. 그러면서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가 하이가 쭉 됩니다. 자, 인터럽트 플래그 우리가 저번에 인터럽트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자, 이벤트가 있었고 인터럽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건 이벤트라는 개념이고 인터럽트라는 개념은 인터럽트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쵸?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이벤트라는 값은 하이 됐다로 자동으로 그냥 한 비트만 셋이 됐다가 꺼지네요. 근데 인터럽트라는 부분은 계속 하이죠. 한번 터지면. 그러면 대충 감이 오나요? 이 플래그 비트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이 클리어 시켜주지 않으면 이 플래그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림만 보면 아시겠죠? 타이밍도 봐도.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혹시 인터럽트라는 걸 쓸 때 인터럽트를 쓴다는 건 결국 IRQ를 돌린다는 거죠. IRQ를 돌리게 되면은 결국은 결국 그 IRQ 안에 함수 안에 이걸 클리어 시켜주는 어떤 구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지스터를 클리어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대로 보면. 그쵸? 그럼 또 내려가 보면 여기도 뭐 다 똑같아요. 이건 좀 더 나눴네요. 그쵸?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거네요. 클락 디비전은 두 개로 나눴어요. 두 배로. 그쵸? 두 배인지 세 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디비전 바이 2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나눴더니까 뭐 이렇게 이제 벌어졌죠. 프레스케일 거기에 명칭 프레스케일 값이 벌어진 거예요. 0이 아니라. 그쵸? 그럼 이게 또 분주비가 되는 거죠. 그럼 내려가요 또. 여긴 4개로 나눴네요. 그럼 4개만큼 튀죠? 카운터가? 이게 지금 마우스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요 아래 부분 보세요. 요 아래 부분. 요 시점에서 요 아래 부분 요 시점에서 이거 클릭이 안 되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딜 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승 엣지 한 부분 보세요. 그쵸?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하나의 안에 범위에 들어있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4개죠. 그쵸? 다섯 번째니까 4개예요. 다섯 번째니까. 지금 제가 마우스가 이게 방송이 안 보여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 요 36 사이에 있는 위에 이 PSC 클락이 사이에 상승 엣지가 5개 있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되고 다시 셋되고 하는 분이니까 총 4개죠. 그러니까 디비전 4개라는 건데 그러면 이 값이 결국 이 PSC라는 값이 4개로 나눠진 값에 대해서 CNT가 카운트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어. 요 부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CNT 값이 여기서 초기화가 되고 도구에서 화살표? 화살표가 어디죠? 화살표? 펜밖에 없는데. 아, PDF 파일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가? 서명? 도구에 아무것도 안 떠요. 텍스트 강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말고. 화살표가 어딨죠, 화살표가? 요건가? 아, 이것도 아니고. 요거예요? 아, 그쵸. 이게 없어가지고, 서명 배치. 확인 표시 추가. 요건가? 아, 이것도 안 돼. 이거 이상해요. 에, 이걸로 할게요. 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얘가 카운터 되는 입장이니까, 실제로 다음 카운터까지 되는 입장에서, 얘 하나, 그렇죠?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 번째 터지는 거니까 4 디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디비전이라는 값은 위에서 프리스케일, 그쵸? 스케일 값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어찌됐든 오버플로우가 생기게 되면 내가 오버플로우가 만약에 36에서 끊어졌잖아요. 얘 입장에서 카운터가 그럼 뭐겠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AR라 값이 이 값이랑 같겠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ARR이 비교 인터럽, 그러니까 비교 컴포 값인지 아니면 오버플로우 그냥 카운터 레지스터 최대 값을 설정해 놓은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버플로우라는 게 생기면은 이게 생기는 거고, 얘 입장에서 최대 값은 36이라는 건데, 그러면 오버플로우라는 게 생기면 ARR이라는 그 값을 36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시점이 36이라는 거를 이제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이벤트 플래그 앞에 설명했던 좀 그 내용과 똑같고, 요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다시, 그럼 저 값이 정확하게 뭐지? 라고 하면은, 어, 이거를, 어, 여기서 이 값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레이스터가 실제로, 근데 여기 타이밍도 보면 그게 맞네요. 그쵸? 잠깐만. 위에서 봤는데? 다시 볼까? 아, 그쵸. 여기서 보면은, 어, 오버플로 봐보세요. 이것도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한 게 맞아요.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타이밍대로 보면은, 자, ARR 레지스터가 이거예요. 그쵸? 이거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얘가 오버플로우 되는 시점이 카운터가 돼버리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진짜 실제로 16비트면 32,000, 뭐 어쩌고저쩌고, 뭐 6만 얼마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버플로우라는 이제 캐리 비트가 생기는 시점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AR이라는 레이서 자체가.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또 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운 카운터는 뭐 업 카운터의 반대 버전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업 또는 다운도 된다는 거겠죠? 그럼 다운 카운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비교 모드도 있네요. 그쵸? 이거는 PWM 모드인데 지금 볼 필요 없고,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잘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출력 비교 모드가 있네요. 그쵸? 출력 비교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PWM과 관련있나? 아웃풋이니까. 그러네요. 이것도 PWM 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뭐 간단하게 뭐 타이밍도 하나 볼까요? 그냥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 뭐 T1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CNT 값이 초기화되는 시점에서 그 뭐랄까, 그러니까 해당 그 이벤트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이게 이 이벤트가 해당 지점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거기서 생기냐 봤더니 얘는 이 값이 이거고요, 얘 값은 이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쵸? 이 T1이라는 게 파형으로 들어오는 건지 인풋 모드가 이렇게 파형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가정해 놓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레지스터랑 이 레지스터 값이 이제 CNT 값을 다 입력 받아가지고 그 값에 맞춰가지고 이 모드도 되고 이 모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레지스터가 두 개가 어떤 종류인지 찾아보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PW 할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야 돼요. 잘라 내용을. 그럼 타이머 카운터라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그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그 PWM 출력까지 전부 다 이제 다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용이 많죠? 이거 제가 말로 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다 레지스터거든요? 이것도 레지스터고, 이것도 레지스터고, 이것도 레지스터고, 그러면 이 레지스터 다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은, 이게 시간은 쫓기게 되기 때문에, 이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찾아보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기본적인 타이머 카운터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끝이에요. 타이머 1에 대해서는. 그럼 타이머 2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타이머 2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시면 거의 내용 비슷합니다. 솔직히 이 기본 베이스 부분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ARR 레지스터가 아까쯤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36이면은 36에서 여기서죠. 그쵸? 뭐야, 오버플로우가 35에서 초기화가 되고 인터럽트가 터진다. 그쵸? 오버플로우도 생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요 부분이 기본 내용 부분은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쵸? 1차 녹화 여기서 마칠 거고, 펌웨어 부분은 따로 할게요. 2차 시간에. 우선 좀 한 10분 쉬고요. 궁금사항 있으면은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분들. 우선 1차 녹화 여기서 마칠게요. 1차 녹화만.